우리 소콜님 예전에도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미술학과 출신이었나요? 미대. 네, 디자인 전공입니다. 네, 디자인 미대 하셨잖아요. 나왔습니다. 네, 미대 오빠셨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굉장히 상당하게 일가견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때 이게 꼬마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소형 아파트 그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들을 사면서 네. 인테리어를 하시고 매각하셨던. 예. 예, 좀 비싸게 받고. 예. 다 매각한 게 아니라 또 전세를 많이 했죠. 네, 예. 또 전세를 하기 수리해서 위해서. 바로 팔지는 않습니다. 예, 단기 투자는 안 하고요. 장기적으로. 예. 그럼 전세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게 만드는.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 한 적은 없고요. 예. 본인께서는 인테리어 작업을 네. 어떤 것에 좀 집중하셔서 조금 하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가성비를 생각했어요. 초보 때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도배도 하고요. 페인트도 칠하고 심지어 타일도 깔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타일이 마리 타일이지 돌덩어리거든요. 시멘트도 다 돌덩어리고 타일 본드 이런 것도 도배도 너무 힘들고요. 네. 장판은 너무 무거워요. 그게 한 롤 큰 게 180kg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둘이서도 못 들어요. 옆으로 굴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장판도 깔아봤는데 약값이 더 나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누워있고 막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만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단가라든가 어떻게 시공을 잘 하시는 분 못하는 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기획 잡는 거에 집중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부 다 맡기는데 한 번 정도는 도배 정도는 해보셔도 집에서 방 한 칸 같은 거 이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인테리어를 뭐 미대라서 좀 색깔 감각이라든가 이제 좀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싸게 가성비 높게 했는데 요즘은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샤시부터 교체를 해요. 샤시부터? 예, 샤시부터 교체를. 90년대, 80년대 아파트는 샤시부터 23mm, 26mm 좋은 KCC. 뭐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물건은 그렇게 지인으로 하고. 네. 예. 아주 좋게 해요, 요즘은. 제가 사는 집 수준 90% 정도로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예전에는 싸게 해서 엑셀로 수익률 계산하면서 제가 가성비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심비라고 해서 이 신혼부부가 같이 오면 여자분이 딱 봤을 때 와, 이 집 너무 좋다. 오빠, 이 집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이런 정도로 멘트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딱 마음에 들게. 조명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넣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2년 살았을 때도 샤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샤시 안 하면 집이 좀 춥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분들도 이렇게 오래된 집이라서 뭐 좀 그렇다 그러면서 이사 가시고 그러니까 샤시까지 해놓으면 따뜻한 집인데 뭐 이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 세입자분이 10년 넘게 산 세입자분도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세입자분들도 오랫동안 살면은 저도 편하고 세입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주변 수리 안 된 집들 대비 다른 집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훨씬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가성비였지만 결국에는 조금 들인 데가 세입자가 좀 오래 사시는 게 많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가성비였는데요. 나중에 가심비로 갔죠? 근데 그 가심비가 다시 가성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집도 돈이 없어서 공사 안 하고 나중에 돈 벌면 할 거예요 이러신 분들한테는 저는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라도 공사를 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면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도배를 하는데 온 짐을 누수가 안 난 방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이사를 해야 돼요, 거의. 그리고 다시 짐 정리하고 이런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예 들어갈 때 공실인 상태에서 좀 잠깐 어디 가서 살거나 일정 조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한 몇 주 정도는 공사를 풀로 해야지. 제가 추천하고 이때까지 21년 동안 경험해서 들어올 때 수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때 돈이 아까워요 하신 분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하고 욕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욕실만 지저분해요 이러는 거예요. 2000년대 아파트라고 그래도 욕실이 뭐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쓸만해요. 근데 여기서 10년 살면 25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갈 때 조금 깨끗하다고 그래도 나머지 공사하고 나면 그것만 지저분하거든요. 다 해야 돼요. 그게 힘드니까 또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근데 좀 힘들더라도 다시 가성비 차원에서 90년대 아파트 트골 수리 샤시까지 짱짱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요즘 공사비가 오르긴 했지만 새 아파트 뭐 분양받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같은 입지에서. 원래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네. 뭐 화장실, 뭐 그다음에 무슨 욕실, 네. 그다음에 거실, 뭐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라고 아니요, 다 해야 됩니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수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오히려 네. 돈이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다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성비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 놓는 집은 욕실하고 싱크대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욕실하고 싱크대. 네. 근데 실거주 집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욕실은 좀 낡았어도 씻고 그런데 불편함이 없고요. 싱크대도 지저분해도 요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샤시는 좀 낡았으면 거기 소음이 있는데 그 털 이게 눌리고 막 그래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겨울에 춥고요. 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거를. 단열 때문에라도 샤시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90년대 아파트면.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샤시를 기본으로 하고 실거주는 샤시. 근데 이제 새 놓을 때는 샤시를 공사해도 뭐 세입자분들이 좋아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욕실하고 싱크대를 했을 때 새가 더 빨리 나가죠. 욕실하고 싱크대. 예, 왜냐면 욕실하고 싱크대는 바뀐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샤시는 샤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샤시 보고 들어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보통 선택을 하는데 샤시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단열 개념이 잘 없어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그 단열 먼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이 기존에 샤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싱크대든 낡은 옥색 싱크대가 있으면 네. 그리고 뭐 체리색 싱크대가 있으면 그거는 젊은 여자분들이 경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없애줘야지 새가 나가는데 네. 내가 만약에 실거주고 진짜 돈이 없다 그럼 저는 샤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꿀팁이라고 말씀을 네네.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녹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쿨님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다가 이렇게 삼고초려 끝에 나와 주셨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소쿨님의 활동 계획이 궁금해요. 네. 앞으로 완전히 나오셔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강의나 뭐 기타 다른 활동 하실 건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임장 다니고 네. 땡볕에도 막 35도에도 임장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밖에 나가는 게.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요즘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거의 반은퇴식으로 좀 쉬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말씀하셔서 이제 특강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만큼은 활동을 못 하고요. 앵콜 공연식으로 한번 네. 이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 네. 예전만큼 그렇게는 저도 이제 예전엔 저도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게을러지고 그래서 활동을 해도 조금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에 수강생들 흔히 말하는 팬층이 계시잖아요. 팬덤. 네, 그 팬층들이 요구하시는 거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특강 요청도 하고 그러면은 잠깐 언제든지,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쿨님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한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 만약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데서 조금 뭐 광고나 또는 이제 홍보 같은 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뭐 언제든지 얘기를 부탁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아쉽네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소소하게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하겠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 이제 부지런 카페에서 이번에 9월에 강의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 좀 해주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모셨던 우리 소콜님. 저희 부지런TV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꾸준히,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배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콜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직 무주택자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무주택자 분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서울 돌아다니면 분명히 또 최근에는 좋은 가격의 물건들이 있으니까 서울을 처음부터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경기도로 가서 막 집을 보러 다니시는데 서울대 못 간다고 그러시지 말고 서울에도 연고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그렇듯이 서울도 워낙 넓으니까 잘 찾아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셔라. 서울에 진짜 싼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많이라기보다는 최근 10년 안에 시작을 해서 요번 폭등장을 경험하셔서 약간 교만에 빠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 경험상 한 번은 지옥을 경험하시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고 뭐 5억, 10억 올랐다고 그게 본인 실력이 아니다.
본인 실력이 아니라 저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말고 겸손하게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다시 초심을 잃지 말고 원래 처음에 목표했던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자. 지금 뭐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성과가 났으니까 이거 쉽네. 그래서 이제 뭐 건물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상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될 때 오히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으로 아파트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월세 따박따박 하면서 막 상가에다가 이것저것 막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다시 한번 주변에 의견을 구해봐라. 일반인들한테. 네.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가지도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너무 긍정 회로를 돌리지도 마시 희망 회로라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이 중간을 힘 조절 중간을 딱 찾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저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긍정 회로 돌리다가 다 날리고 마이너스 5천서부터 500에 30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원룸에서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돈을 쉽게 벌다 보면 사람이 한 번에 확 가더라고요.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시라고.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중수라고 그럴까? 한 10년 안에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그 고통의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바로 한 발짝 옆이 지옥이더라고요. 네. 명언이네요. 바로 내가 모르는 한 발짝 옆이 지옥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소콜님을 모시고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반갑습니다. 싶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분,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서 우리 소콜님도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부지런TV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